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향한 효도의 의미와 그 실천을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효도를 다짐하며 그 가르침을 현실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마음속 깊이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불을 어둡게 하고 부드러운 배경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효도의 시작. 효도는 단순한 전통적인 가치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일까요? 우리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효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효도의 개념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효도를 가족 간의 의무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를 보다 깊은 철학적인 의미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효도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단순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잘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효도의 뿌리는 공경에서 시작되며 그 원칙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자는 성경적인 가치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에서 효도는 매우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지며 부모와 자식 간의 효도는 주로 가정 내에서 실천되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가정 바깥의 관계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감사하며 그들의 지혜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게 됩니다. 또한 효도의 정신은 인류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효도를 시작하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어온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어려움과 행복을 나누며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 효도는 단순히 의무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효도의 첫 발걸음을 떼는 셈입니다. 효도와 가정의 가치. 효도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그 가정의 분위기와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은 우리가 처음으로 사랑과 존경을 배우는 곳이며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그 사랑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가정 내에서 효도는 그저 물리적인 돌봄이나 재정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연결이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효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며 자식은 그 사랑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효도를 실천합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말을 존중하고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가정의 화합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은 가정의 안정감을 키우며 각자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도가 실천될 때 가정 내에서 서로를 위한 배려와 이해가 깊어집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간에도 효도의 정신이 흐를 때 그 가정은 더욱 건강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효도는 부모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때로는 형제자매에게도 적용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효도를 실천한다면 가정 내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를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수록 자식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자식은 자신의 삶에 몰두하며 부모님의 요구를 간과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효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모님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피로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주 찾는 작은 도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미리 파악하고 그들의 삶에 맞춰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효도가 실천될 때 부모님과 자식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그 신뢰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효도를 실천하는 자식은 단순히 부모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지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서로 간의 사랑과 존경을 깊게 하고 가족 전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도가 가정에서 실천되면 그 영향은 단지 가족 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효도의 가치는 사회적 책임감으로도 확장됩니다.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도 부모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며 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게 됩니다. 효도가 가정의 기초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탕이 되어 우리가 나아갈 사회의 가치도 결정됩니다. 결국 효도는 가정 내에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 부모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자 우리를 이 세상에 온전히 있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것의 첫 번째 교훈은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그들이 자식을 위해 바치는 희생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효도로 이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단순히 그들이 제공하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부모님은 우리에게 음식과 옷, 그리고 교육을 제공해 주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이러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돌려 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효도의 시작은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도 우리가 자라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삶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기울인 사랑과 헌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을 주었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되돌려 줄 수 있을지 자문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단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을 찾아가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었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차례입니다. 이와 같은 작은 노력들이 결국 부모님께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때로는 이해와 용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과 충돌하거나 갈등을 겪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그 당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단지 즐거운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들의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의지하는 부분도 커지게 되고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이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삶이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의 범위는 넓어집니다.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최대한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단순히 부모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효도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배워갑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둥이 되어줍니다. 조부모님의 가르침. 조부모님은 부모님과는 또 다른 차원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삶의 조언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깊은 교훈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조부모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가치와 교훈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단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조부모님은 그동안 겪어온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얻은 지혜를 자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들은 예전 시대의 사람들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가 적었던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현대의 삶과는 매우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큰 가르침을 줍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절약과 인내,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조부모님이 주는 가르침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절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 사회의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도 경고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조부모님은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와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조부모님은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환경을 경험했기에 인내와 이해의 폭이 넓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깨닫고 배우도록 격려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들은 부드럽게 우리를 이끌어주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라는 조용한 믿음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귀한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그때그때 당장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나 살아온 방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그들의 지혜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조부모님과의 관계는 부모님과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때로는 더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지만 조부모님은 그저 자식이 행복하고 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해 줍니다. 그들의 사랑은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지지가 더 강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부모님은 종종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조부모님은 또한 그들이 살아온 시대의 특수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속에서 발견되는 깊은 인간애와 삶의 의미는 시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소박한 삶의 기쁨과 가족 간의 유대였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게 됩니다. 조부모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그들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부처님의 효도와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 존재와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그 안에서 효도와 부모님을 존경하는 중요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겪는 고통과 갈망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전한 가르침 중에서도 효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함양하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효라는 개념을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물질적이고 외적인 보살핌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 외에도 마음속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단순히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통해 자녀가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 가도록 지도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모님은 단순히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큰 스승이자 진리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인간 관계와 사랑의 본질을 배우고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과 사랑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첫 번째 스승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이야기한 효도의 의미는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베푸는 사랑이 단순히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의 희생과 가르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은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부모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효도 가르침은 매우 깊고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현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또한 부모님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외에도 부모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가르친 가치들을 자식들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 역시 중요한 효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사랑과 가르침을 기반으로 그들이 가르쳐준 올바른 길을 따르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므로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효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인식하고 자신을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내면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여야만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효도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아를 잊고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을 추구하며 부모님을 존경하는 일은 자아를 넘어서서 모든 존재와의 연대감을 느끼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효도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효도는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보살핌을 넘어서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그들의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효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 인간 존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효도는 우리 각자가 내면의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며 그로써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이해해야 하고 더 나아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동양과 서양에서의 효도 비교. 효도는 동양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양 문화에서는 효도가 인간 관계와 사회적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효도에 대한 개념이 다소 다르게 해석됩니다. 효도의 의미와 실천은 각 문화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를 통해 각 사회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효도는 단순히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넘어서 부모님에게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효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의무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식은 부모님의 노후와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이 가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식들이 부모님의 명예와 기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자식의 의무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효도의 개념이 다소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띱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효도는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지만 물질적이고 직접적인 돌봄의 의무가 강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에서는 자녀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자라나는 것이 중요시되며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 그리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삶을 살아라 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가 자식의 삶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도 효도는 여전히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간의 효도의 실천은 동양에 비해 물질적인 면에서 덜 강조되고 대신 정서적인 부분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강조됩니다. 서양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의사소통과 감정적인 지지가 효도라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드물고 자식이 부모에게 지원을 주는 방식은 종종 부모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동양과 서양에서 효도의 개념 차이는 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오는 의무감과 자율성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동양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로 가족의 일원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일로 여겨지지만 서양에서는 효도가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간주되며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존중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첫 번째 스승이자 삶에 중요한 지침을 주는 존재로 여겨지며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희생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양과 서양 모두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양과 서양에서의 효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존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각 문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르게 해석하고 실천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효도의 정신은 보편적으로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에 따라 효도를 어떻게 실천할지는 다를 수 있지만 부모에게 대한 감사와 존경은 그 어느 문화에서도 중요한 가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효도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 효도의 의미는 과거와 다르게 변화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효도는 주로 부모님의 물질적, 정서적 돌봄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효도의 개념이 확장되고 그 실천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효도의 의미는 단순한 의무나 전통적인 가치에 머물지 않고 개인의 삶과 사회적 역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효도는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효도가 단순한 가족 내 의무나 전통적인 행동 규범을 넘어서 더 넓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부모님과 자식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고령화되고 노화 과정에 접어들면서 자식은 부모의 건강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신적, 정서적 요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자아 존중감을 지켜주는 것이 현대적인 효도의 중요한 측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효도의 실천은 부모님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상황보다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자녀가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효도가 실천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효도는 부모님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적, 정서적 지지를 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효도의 현대적 의미는 부모님을 단순히 돌보는 의무를 넘어 가족 간의 상호 존중과 사랑의 표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핵심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존중하며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삶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효도가 실천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은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관심사와 취미를 함께 즐기거나 정신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효도는 부모님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이 성인으로서 부모님에게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의 삶에 간섭하거나 부모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다면 오늘날에는 부모님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동시에 자녀의 삶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효도가 실천됩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효도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부모님과 자식 간의 역할이 보다 상호적인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주는 방향으로 효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노후에 접어들면서 그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님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효도는 단순히 부모를 돌보는 의무에서 벗어나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협력과 존중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효도의 현대적 의미는 또한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원할 때는 자녀가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즉 중요한 효도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님에게 삶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효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에서 효도의 의미는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실천은 부모님의 물리적 돌봄을 넘어서 감정적, 심리적 지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효도는 이제 가족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님과 자식 간의 상호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 그 본질이 되었습니다. 효도의 실천 방법. 효도는 단지 이론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위한 효도의 실천 방법은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랑과 존경,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효도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바쁘더라도 그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그들의 삶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거나 조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간들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그들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자주 보고 싶어 하지만 바쁜 일상에 묻혀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리거나 자주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통으로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효도의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자주 연락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그들의 조언을 경청하는 것은 효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의견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들의 조언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매우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또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단지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부모님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그들의 신체적인 능력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 효도의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돕거나 쇼핑을 대신 가는 등의 작은 도움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이라도 그들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효도의 실천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취향에 맞춘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우리가 그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들의 관심사나 취미를 파악하고 그에 맞춘 선물이나 작은 기념품을 준비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좋아하는 책을 샀거나 조부모님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함께 해주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자녀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부모님을 자주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그저 의무적으로 효도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해준 일들에 대해 자주 칭찬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효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칭찬과 감사는 부모님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방법은
부모님의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도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건강검진이나 운동을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효도의 의미가 커집니다. 또한 부모님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도 중요하므로 그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효도의 실천 방법은 단순히 물리적인 돌봄을 넘어서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지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의미를 만들고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효도와 사회적 책임. 효도는 단지 개인적인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지만 그것은 사회적 책임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효도는 어떻게 사회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효도는 본래 가족 내에서 실천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가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될 때 우리는 더 넓은 공동체와 세상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효도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큰 사회적 틀 속에서도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위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세상에 나가서 공동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본받아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사회적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효도가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될 때 그 의미는 단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더 넓은 공동체 속에서 효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거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은 효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내 가족에게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효도의 사회적 책임은 가족 내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가족 내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사회 속에서도 표현할 때 그 사회는 더 따뜻하고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기리는 행사를 기획하거나 노인복지시설에 봉사하는 것과 같은 활동들은 효도의 정신을 사회로 확장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효도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지, 또 어떻게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어린 세대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실천입니다. 효도를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효도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효도를 실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배려와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은 효도의 정신을 사회로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입니다. 특히 노인층은 사회에서 종종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방법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효도의 사회적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은 효도의 정신을 확장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는 활동입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효도가 중요한 것처럼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사회적 효도의 실천입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방법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 간 대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조직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효도의 사회적 실천은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연대를 의미합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효도가 우리 가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효도가 사회적 차원에서 실천될 때는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 사회는 더 건강하고 화목하며 상호 이해가 깊은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효도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가 가족 내에서 실천하는 효도의 본질을 넘어서 세상 곳곳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될 때 효도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효도의 미래와 우리의 역할. 효도의 미래는 우리 사회와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오늘날 효도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더 넓은 차원에서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효도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도의 미래는 기술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현대 기술의 발전은 효도를 실천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기술을 활용해 그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거나 영상 통화를 통해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VR 기술을 활용하여 부모님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효도의 실천은 이제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적 가치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더욱 다문화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이제 혈연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 속에서 실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양된 부모와 자식 혼합된 가정에서도
효도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맞춰 효도의 개념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혈연 중심으로 효도가 실천되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연대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효도를 실천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효도의 미래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정신적,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입니다. 과거에는 효도가 주로 부모님의 물리적인 돌봄이나 물질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늘날에는 부모님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단순히 건강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고립감을 줄여주고 그들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일이 효도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효도의 미래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들의 내면적 행복과 만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효도의 또 다른 미래 지향적 변화는 사회적 효도의 중요성입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모든 세대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정책이나 시설, 그리고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효도는 이제 가정 내에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책이나 사회운동을 통해 전체 사회의 가치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곧 사회적 책임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더욱더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효도는 또한 지속 가능한 가치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기적인 효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들의 노후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일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나은 사회적 제도와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복지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발전시키는 일은 효도의 지속 가능한 실천을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입니다. 효도의 미래에서 우리가 맡아야 할 역할은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효도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효도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존중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효도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며 이 가치가 세대를 넘어 지속되도록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효도의 미래는 기술 사회적 책임, 정신적 지원, 지속 가능한 가치, 그리고 세대 간의 연대와 존중을 중심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서 효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효도는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더 넓고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효도를 실천하고 그 미래를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한 이 여행이 마음에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효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실천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효도의 의미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일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각자가 앞으로도 효도의 길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